오늘 리뷰는 바로 메탈 빌드 타마시네이션 2022년 한정판 스트라이크 느와르 건담 얼터너티브 스트라이크 버전. 자, 메탈 빌드로도 스트라이크 느와르 건담이 나왔습니다. 근데 진짜 사람 열받게 타마시네이션 2022 한정판, 이게 일반 버전이 있고 타마시네이션 한정판 버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느와르가 그냥 이걸로 나왔어요. 그냥 일반 버전이 이거임. 진짜 이게 뭐지 싶었어요. 처음에 정보를 딱 접했을 때는 아니 컬러 바리에이션도 아니고 모습이 다른, 심지어 소체마저도 생각보다 많이 다른 스트라이크 느와르를 한정판으로만 판다고? 뭐 하는 거지 이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게 황당했던 그런 물건이 아닌가 싶어요. 타마시네이션 2022니까 당연히 발매는 2022년 11월 달, 그때 딱 타마시네이션 스타트하면서 발매가 됐고, 그 이후에 추천 판매도 한번 했어요. 온라인으로 추천 판매를 해서 23년 6월 달에 또 한 번 더 이제 재판 아닌 재판이라고 해야 되나? 2차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판매가 됐습니다. 박스 자체는 그렇게 막 두껍지는 않아요. 그 에일 스트라이크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두께 자체는. 타마시네이션 한정판들의 특징이 있다면 슬리브가 있다는 건데, 지금 요거는 슬리브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타마시네이션 2022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공통 테마같이 그라데이션 있는 배경, 그리고 뭐 이렇게 도심지 같은 느낌, 이런 거를 좀 살려서 이제 컨셉을 잡아서 사진들을 찍었었는데, 그게 이제 패키지 슬리브로 되어 있고, 내용물을 보면 짜란! 일반적인 이 메탈 빌드의 박스가 소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사진과 함께 요 은박으로 되어 있는 메탈 빌드와 스트라이크 느와르 건담 얼터너티브 스트라이크 버전이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이 뒤쪽에는 이제 느와르의 다양한 모습들이 들어가 있죠. 처음에는 얘도 얼터너티브 스트라이크니까 뭔가 그 다른 설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했는데 뭐 똑같더라고요. 얘는 기존 스트라이크 느와르를 그대로 썼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상자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패키징 자체는 일반적인 요즘에 볼 수 있었던 그 메탈 빌드 형태로 해서 스티로폼이 하나 들어있고 소체, 그리고 블리스터는 2층 구조로 베이스와 교체용 손과 백팩과 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럼 다 꺼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내용물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트라이크 느와르의 풀 구성, 기본 구성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무장에 이제 기믹들을 더 추가해놨다? 오리지널 기믹 같은 것도 좀 추가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의외로 요 고에너지 빔 라이플, 스트라이크 건담이 쓰던 그거 그대로 넣어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금색 포인트다 뭐다 굉장히 이쁘게 잘 들어간 것 같고요. 센서 부분도 메탈릭 블루 도색이 추가가 되어 있기도 하고, 뒷면도 마찬가지. 이쪽에 수납용 조인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허리에다가 수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브 그립도 이렇게 가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고에너지 빔 라이플이 이것뿐만이 아니죠. 짠! 듀얼 건담이 사용하던 사양이죠. 고에너지 빔 라이플 그레네이드 런처. 둘이 완전 동일한 것 같지만 이제 뒤에 있는 조인트 방향 때문이라도 좌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이제 수납용 조인트가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형태, 접혀져 있는 형태예요. 기본적으로 뭐 하얀 색깔 마킹이 들어가 있다거나 윗부분의 조형도 꽤나 신경 쓴 것 같고, 앞에는 메탈릭 그린과 메탈릭 실버의 조합으로 컬러링이 들어가 있고, 그레네이드 런처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레네이드만 발사하는 느낌으로 빼줄 수도 있고, 그 외에는 이런 프레임 같은 디테일도 더 넣어주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뭐 심플하니 이쁩니다. 그리고 제일 놀란 건 역시 빔 라이플 쇼티가 아닐까. 이거는 좀 의외였어요. 둘이 100% 동일한 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좌우 구분이 따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메탈릭 도색들 포인트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 흰 색깔 라인 마킹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요 손잡이 쪽에 디테일 들어가 있는 게 기존에는 보기 힘들었던 그런 실제 손잡이 같은 디테일도 좋았고, 그리고 놀란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매거진 짜잔! 탄창이 들어갑니다.
하기는 뭐 기본적으로 권총 같은 형태다 보니까 이 탄창 디테일은 좀 놀랬고, 그리고 수납용 조인트가 좌우로 나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뒤쪽에 파츠를 이렇게 빼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빼면은 이것도 뭐야 싶을 수 있어요. 바로 스톡을 장착하는 곳입니다. 와, 이거 진짜 놀랬는데 이렇게 조인트를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끼울 수가 있어요. 갑자기 머신건이 돼버려요. 그래서 심지어 이거 다 접어가지고 형태 만들고 펴고 하는 거 다 가능합니다. 예, 이건 좀 많이 놀랬어요. 뭐 이걸로 끝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뭐 탄창을 이렇게 빼줄 수가 있었잖아요. 여기 추가 탄창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좌우 구분이 있고 뒤쪽 스커트에 수납을 할 거예요. 이따가 형태 만들 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물론 요 매거진들도 두 개 다 탈착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여기서 뺀 거를 빔라이플 쇼티에 끼워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참고로 이 스톡 부분은 두 개 들어있기 때문에 빔라이플 쇼티 둘 다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빔사벨 두 자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느와르의 그동안에는 없었던 파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빔라이플 쇼티의 탄창과 같은 위치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둘 다 볼관절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빔사벨 자루를 빼고 이 빔사벨의 칼날도 두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끼워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상에 손은 주먹손 한 세트 장착을 한 상태고요. 주먹손 외에는 손이 총 5종 부속이 됩니다. 그래서 무장손이 한 세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장손이고, 꺾인 손목, 무장손인데 이렇게 꺾인 형태로 해서 줄 수 있는 손 한 세트, 그리고 라이플손, 역시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형태고요. 편손이 뭐 똑같이 생긴 게 두 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손바닥에 구멍이 있냐 없냐가 차이가 납니다. 둘 다 이렇게 앞에서 보던 밑에서 보던 손가락의 형태, 모양은 똑같고요. 위에서 봐도 그렇고 손가락 자체 디테일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수준인데, 손바닥의 디테일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냐 없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손바닥에 구멍 뚫린 건 당연히 앵커런처 때문이겠죠. 이제 손바닥, 발바닥, 백팩 이런 데서 앵커런처를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앵커런처는 두 개 부속이 됩니다. 앵커런처의 이 끝부분에도 의외로 디테일이 작지만 또 들어가 있고요. 와이어 자체는 일반적인 형태로 해서 내가 꺾어주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끝부분에 장착하는 조인트가 방향이 두 군데입니다. 위쪽이냐 옆쪽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손바닥에 끼울 때는 이렇게 와이어와 수평을 이루도록 끼워줄 수가 있는 거고요. 뭐 발바닥이나 백팩에 끼울 때는 이 뒤쪽으로 향해 있는 조인트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백팩에 수납되어 있는 빔블레이드용 칼날입니다. 이 칼날 자체도 이렇게 빔이 막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 같은 형태, 디테일이 아주 이쁘게, 그리고 이 펄 도색까지 들어가 있어서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체에 사용할 어깨 유닛입니다. 이 어깨 유닛이 처음에는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고요. 안쪽에는 메탈릭 도색, 앞부분에 금색 포인트도 메탈릭 도색, 잘 보면 이쪽에도 은색깔 라인이 하나로 추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따가 어깨만 딱 이렇게 옆에서 끼워주면 돼요. 그 외에는 뭐 스탠드 조인트, 우리가 스트라이크 건담 때부터 봤었던 조인트인데 이게 너무 부실해가지고 이렇게 보강 파츠가 추가된 형태죠. 그래서 다리 사이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스탠드 자체는 뭐 우리가 이미 많이 봤던 그겁니다. 이제 보조 스탠드까지 두 개가 포함되고, 이 스탠드들을 끼워줄 추가 파츠들, 아래쪽에 하나, 위쪽에 하나, 뭐 물론 요건 뺐다 꼈다 할 수 있죠, 얘들은. 그리고 요 앞쪽에 사용하죠. 이렇게 이제 소체 바닥에 딱 세워놓을 때 쓸 수 있는 스탠드도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느와르 스트라이커 백팩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좀 많이 샤프해졌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좀 더 뭔가 라인이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 이 위에 있는 날개는 적어도 확실히 바깥쪽으로 꺾인 게 보여요. 이전엔 이렇게까지 꺾이진 않았던 것 같은데 굉장히 꺾였네요. 근데 또 그렇다고 어색하다는 느낌은 많이 들진 않아요. 비율도 아래쪽 날개 부분의 비율이 꽤나 두꺼워지, 하지만 끝으로 갈수록 확실하게 뾰족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 잘 보면은 최대한 라인을 맞추려고 한 게 좀 보입니다. 이 끝으로 가는 이 뾰족한 라인을 묘하게 이제 좌우가 따로 놀지 않는 그런 느낌? 라인을 되게 그런데 좀 치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날개를 보면은 이제 빨간 색깔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 있다거나 총 4색의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메탈릭 컬러들까지 해가지고 되게 다채롭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잘 만져보면 날개가 가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 지금 이 각도가 내가 알던 각도야 이런 생각이 문득 들죠. 그래서 좌우에 날개들을 가동을 시켜주면은 내가 MG에서 봤던 그 비슷한 실루엣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날개가 이렇게 앞뒤로만 가동하냐, 좌우로도 꺾입니다 당연히. 그 외에 중간 부분도 보면은 메탈릭 실버 도색이 들어갔다거나 전반적으로 메탈릭 컬러 역시나 많이 쓰인 게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날개 쪽으로 오면은 나름 형식 번호라든가 이런 것도 또 적혀 있기도 하고, 빔블레이드 부분에 흰 색깔 마킹, 날개 쪽이랑 이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 끝부분에 빨간색 포인트도 있고, 이제 리니어건 쪽도 컬러링이 되게 다채롭게 들어가 있죠. 빨간색부터 해서 금색에다가 회색에다가 메탈릭 컬러도 여기저기 또 쓰였고. 근데 날개가 전반적으로 라인도 이쁘고 좋습니다만 또 독특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짠! 안쪽에 관절인데 웬일이지? 합금을 썼네? 라는 느낌이 먼저 들고요. 진짜 웬일이지 같은 느낌이고요. 관절이 되게 다채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안쪽에 이렇게 뒤로 접을 수 있는 관절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회전시킬 수 있는 부분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날개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뻗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관절이 클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면 들리나요? 네, 여기가 클립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위에 가서 또 날개를 바깥쪽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도 클립 구조로. 좀 빡빡한데 나름 또 클립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뭐지 싶은 부분이기도 했고, 그리고 날개를 앞으로 접는 부분, 여기도 좀 톱니가 크더라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클립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튼튼하게 날개를 고정해 줄 수 있겠고, 날개 바깥쪽으로 펴는 부분 또 있어요. 바깥쪽에 관절이 하나 또 있는데 이쪽 역시 클립 구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개 펴는 부분도 아주 튼튼하게 고정을 시켜줄 것 같고요. 정말 요 가장 안쪽 뒤로 접는 부분이나 회전시키는 부분 빼고는 그 다음부터는 다 클립 구조 관절을 써서 날개 전반적으로 튼튼하겠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참고로 백팩 중앙부에도 메탈릭 컬러도 이것저것 쓰였지만은 요 바로 위에 요 앵커 런처 고정하는 부분이랑 이걸 빼보면 여기가 그 얼터너티브 스트라이크 특유의 조인트 있죠. 그 호환용 조인트, 그거 사용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여기다가 스트라이크 건담의 다양한 무장들의 그 수납 조인트라든가 그런 걸 좀 여기다 써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백팩에 가동 포인트가 또 있는데, 이제 합금 프레임 이외에 이 날개 중간 부분이죠. 이 부분도 이렇게 클립 구조로 해서 날개를 펼쳐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요 디테일 파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뒤쪽으로 꺾어준다든가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날개를 자체적으로 돌렸을 때 있죠. 이렇게 느와르 특유의 날개 형상을 또 만들어주는 게 가능하죠. 여기에 빔블레이드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옆으로 빼주기만 하면은 빔블레이드 전개할 수가 있고, 이렇게 손잡이 펼쳐서 결합 조인트는 최대한 벌려주고요. 빔 파츠를 사용해서 빔블레이드의 완성! 빔 파츠가 아주 강렬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빔블레이드 결합한 상태에서 살짝 바깥쪽으로 슬라이드해서 가동시켜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요 리니어 건까지 벌려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느와르 특유의 날개 형상 또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니어 건 자체도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회전시켜서 이렇게 앞을 보게 해준다거나, 이렇게 후신이 전개가 된다거나, 전개 기믹마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펼쳤을 때 내부 디테일들도 좀 구경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꽤나 멋진 형태의 나쁘지 않은 그런 전개라고 보이네요. 다음은 스트라이크 느와르의 이제 소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완성을 해줘야겠죠. 이 어깨 유닛을 가지고 와서 심플합니다. 그냥 어깨 바깥쪽에다 그대로 끼워주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어깨를 끼니까 이제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스트라이크 2의 그 소체가 완성이 됐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역시 검은색 베이스의 컬러링이죠. 근데 완전히 진한 검은색이 아니라 오히려 진한 남색 계통의 컬러링을 쓰고 있어요. 완전히 검은색이어도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메탈릭 컬러를 포인트로 쓰고 있다 보니까 오, 그래도 역시 메탈 빌드스럽다, 그 특유의 화려함은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백팩을 달아야 하니까 등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구조 자체는 스트라이크 건담과 흡사합니다. 특별히 막 조인트의 모양새가 다른 건 아니라서 뭐 똑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위에 커버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기본은 스트라이크 건담이라 기존의 스트라이커들을 호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에일팩을 끼우거나 그런 게 가능한데 이 위에 커버 때문에 못 끼워요. 그래서 이 커버를 떼고 끼울 수 있다. 그래서 잘 보면 구조가 위에도 좀 달라졌고요. 이런 커버 장착 때문에. 대신에 뭐 이런 스러스터의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건 흡사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접어가지고 등에다 맞춰주세요 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반대쪽으로 꺾어가지고 이렇게 아래쪽에 위치를 시켜준다던가 이런 거는 뭐 기존과 똑같은 기믹이었어요. 그리고 백팩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일팩 달듯이 그냥 가져가서 밑으로 아래쪽으로 슬라이드, 끝까지 이렇게 슬라이드를 해줘야 이제 백팩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크게 흔들리면 덜 끼워진 거고 지금처럼 최소한으로 흔들려야 제대로 끼워진 그런 형태니까 이 위에 어깨에 걸쳐져 있는 느낌의 이런 튀어나온 부분이 틈이 없게 끝까지 눌러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스트라이크 느와르 건담의 완성! 백팩까지 다 달아줘야 이제 진정한 스트라이크 느와르 건담이라 할 수 있겠죠? 역시 메빌이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이 되는데 메탈 빌드 특유의 그 각 잡힌 느낌이라든가 그 샤프한 느낌이 아주 잘 살아있어요. 그리고 메빌이잖아요. 관절 상태가 좋기 때문에 지금 아직 막 특별히 액션 취하고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관절 상태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잘 섭니다. 백팩이 무거워가지고 보통은 뒤로 조금 처지기 마련이었는데 특히나 프라모델은 더욱더 그랬고요. 애초에 프라모델은 허리가 볼관절이어가지고 뭐 흉부 가동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액션 포즈 잡는 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지금 보면 있어요. 과거에 처음 나올 때는 멋있다 했지만 지금 보면 좀 아쉬운 구석이 있는데 이거 좋네요, 전반적으로. 근데 계속 보면 볼수록 느끼는 건데 역시 그냥 컬러링은 완전 검은색이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게 문득문득 드네요. 간단 비교를 위해서 스트라이크 건담도 꺼내봤습니다. 소체만 딱 한번 간단하게만 볼까 하는데 일단은 꺼내고 확실히 느낀 거지만은 기존의 스트라이크 건담의 내부 구조를 그거 다 그대로 갖다 썼어요. 발바닥의 기믹, 종아리의 기믹, 손목 가동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뭐 몸통의 프레임 같은 것도 다 그대로 갖다 썼고 어깨야 당연히 스트라이크 건담이니까 동일한 걸 썼고요. 대신에 전반적으로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 뭐 스커트의 디자인이라든가 이제 팔뚝의 볼륨감이나 또는 디자인 같은 것도 그렇고 무릎의 외장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바뀐 거죠. 가만 보면 어깨에도 디테일이 좀 변하기는 했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봅시다. 머리부터 보면은 일단은 블레이드 안테나 자체는 되게 샤프하게 조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특유의 금색과 이 일반적인 컬러의 회색의 요 포개진 느낌도 잘 표현이 됐고요. 특히나 이 느와르의 얼굴 하면 가장 인상 깊은 게 이 수염이죠, 수염. 이게 일반적인 수염이 아니라 약간 고양이 수염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하다. 뭐 스트라이크 이 소체만의 특징 중 하나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부분 턱 라인 보면은 되게 뾰족하게 조형이 됐거든요. 이 부분도 스트라이크 건담과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에요. 스트라이크 건담은 굉장히 정직한 스타일의 조형인데 느와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샤프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뭐 턱도 턱이지만은 요 정수리 라인 부분도 뒤쪽으로 라인이 뒤로 쫙 뻗으면서 이 부분이 되게 샤프하게 조형이 되기도 했고 헤드 발칸 쪽도 디테일은 제대로 들어가 있는 형태군요. 그리고 몸통 쪽을 잘 보면은 허리 쪽은 뭐 스트라이크랑 같은 파츠를 쓰나? 라는 느낌인데 확실히 흉부 쪽은 디자인이 많이 다르군요. 일단 포인트로 미리 알아두면은 요 부분이 많이 달라졌구나 싶은 게 이 흉부입니다. 흉부. 콕피트 해치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느와르는 프레임이 더 많이 튀어나와 있는데 스트라이크는 요 이제 가운데 파란 색깔 외장이 더 많이 튀어나왔죠. 프레임 자체의 디테일도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디자인도 그렇고요. 가만 보면은 흉부 덕트도 차이가 많이 나죠. 아무래도 덕트 쪽으로 외장 라인이 그대로 이어진다던가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더 샤프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느와르의 뭐 매력 포인트 중 하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요 뒤쪽에 요 백팩에서 이어지는 요 덕트 디테일도 살짝쿵 보인다거나 메탈릭 블루로 되어 있는 포인트가 또 있다거나 뭐 흉부 위쪽으로 라인 마킹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어깨 부분, 어깨의 이 뾰족한 실루엣도 스트라이크 2 소체만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어깨의 기본 실루엣 자체는 스트라이크 건담과 같습니다. 뭐 이제 드러나 있는 프레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은 실루엣을 쓰고 있는데 요런 외장의 디테일들이 스트라이크 건담에는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실루엣은 되게 비슷한데 확실히 디테일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 프레임은 같은 걸 쓰는구나 라고 느껴진다거나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마킹도 보면은 아까 날개에서도 볼 수 있었던 요 마킹, 특유의 마킹이라든가 뭐 지구연합의 마킹 그리고 형식 번호라든가 이런 것도 좀 써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스트라이크랑 같은 어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어깨 유닛이라든가 요 프레임을 이렇게 들어줄 수가 있는데 요 안에 이 내부에 사용하는 프레임을 이용을 하면 스트라이크 건담한테도 같은 형태의 어깨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대로 어깨 유닛을 끼워줄 수가 있습니다. 약간 맘만 먹으면은 하얀 색깔의 요 어깨에는 누아르 형태인 요 스트라이크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유닛을 빼보면은 가만 보면 스트라이크 건담한테는 뭔가 후크를 걸 수 있을 법한 이 금색깔의 바가 있는데 스트라이크 2 소체에는 이 바가 없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뭐 아무튼 이런 소소한 차이도 좀 있었고요. 이렇게 프레임을 떼어낸 스트라이크 2 어깨는 기존의 스트라이크 건담이 사용하는 뭐 소드 스트라이커의 어깨, 런처 스트라이커의 어깨 이런 걸 그대로 호환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호환보다도 이 스트라이크 느와르 소체를 더 집중적으로 보고 싶어서 호환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아예 모음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프레임 그냥 막 끼우는 게 아니라 요 어깨 프레임 안쪽에다가 요 튀어나온 조인트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 뒤집듯이 한번 안쪽에 밀어 넣고 요런 식으로 프레임에 걸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접어주면은 이렇게 됐다 하고 다시 끼워주면 돼요. 그리고 팔의 형상도 스트라이크와는 사뭇 다릅니다. 요 팔뚝에도 디테일이 더 포함이 됐고요. 앞쪽에 있는 건 비슷하지만 뒤에 이렇게 튀어나온 건 스트라이크엔 없죠. 라든가 요 팔 아래로 내려올 때도 패널라인, 요 느와르에는 패널라인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 손목 주변의 형태 자체도 약간 커버를 하나 더 씌운 느낌으로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디자인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생각보다 자잘자잘하게 많이 달라졌네 막 이런 느낌으로 느낄 수도 있고요. 팔꿈치 쪽에도 스트라이크 건담은 프레임이 훤히 드러나 있다면은 이제 스트라이크 2 소체는 커버를 제대로 씌우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요것도 보면은 기존의 프라모델 같은 데선 그냥 단색으로 통일되어 있다면 이쪽은 또 메탈릭 컬러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쓰인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팔꿈치 커버는 이렇게 벗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벗기면 안쪽에 기존의 스트라이크 건담에 사용되던 실드를 끼우거나 등등등 하던 하드 포인트가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스커트! 맘에 드는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팬텀 페인하고 이렇게 자기네 마킹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팬텀 페인 이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뭐 이런 덕트 쪽의 메탈릭 컬러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었고 스트라이크 건담에서 사용됐던 디테일의 이 고관부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루엣 자체가 스트라이크 건담처럼 좀 뭉툭하기보다는 끝부분을 한 번 더 꺾이는 되게 샤프한 조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멋지네, 느와르만의 특징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었고요. 특히나 이 골반의 윗부분 여기 원래 이렇게 뾰족한 형태가 아니었거든요. 스트라이크 건담은 되게 그냥 파란 색깔의 쭉 뻗은 직선 형태였다면은 되게 공격적인 느낌의 디테일이 됐어요.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도 되게 샤프하죠. 뒤쪽으로 좀 뻗어 있는 형태라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꺾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빔라이플 쇼티와 빔라이플을 수납하는 하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라인의 뭐 메탈릭 컬러라든가 잘 보면 여기도 움푹 파인 쪽으로는 메탈릭 컬러 썼네요. 앞쪽도 여기도. 그리고 덕트의 디테일에도 메탈릭 도색이 되어 있고 뒤쪽 스커트도 마찬가지예요. 앞쪽 스커트랑 비슷하게 한번 바깥쪽으로 꺾이면서 되게 샤프한 뾰족한 느낌의 실루엣을 주고요. 그리고 패널 라인들도 기존의 스트라이크 건담엔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 기믹이 하나 들어갔는데 이 중간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게 커버 파츠거든요. 이걸 떼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떼어내면은 아까 부속품에서 봤던 것 중에 빔사벨과 그리고 빔라이플 쇼티의 탄창을 수납하는 그걸 끼울 수 있어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볼관절이니까 쑥 끼워주기만 하면 되고요. 물론 볼관절이니까 각도 여러 가지로 꺾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필요하면 뭐 반대쪽에는 이렇게 탄창 수납을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하드 포인트가 는다는 건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다리 쪽 허벅지 외장은 색깔만 다른 스트라이크 건담이랑 똑같은 걸 쓰는 것 같더라고요. 외장의 디테일이나 옆에서 봤을 때 패널 라인도 마찬가지 같은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무릎 외장부터는 사뭇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기존에 없던 패널 라인이나 메탈릭 컬러도 생겼고 기본적으로 무릎 외장에 앞과 이제 날개나 이런 데서 이어지는 것 같은 마킹, 좀 커진 마킹이 쓰이기도 하고요. 그대로 다리 라인을 따라서 이 무릎 라인 따라서 프레임이 드러난 것 같은 형태의 디테일, 이거는 스트라이크 건담 공통이죠. 사실상 그 GATX 시리즈의 공통사항 같은. 그리고 이 종아리 바깥쪽에 보이는 요 메탈릭 실버의 포인트 있죠. 이거는 스트라이크 건담한테는 없는 거예요. 특히나 옆에서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느껴집니다. 아, 종아리에다가 또 디테일을 많이 넣었구나 같은 느낌. 그리고 뒤쪽을 봤을 때는 여기도 여기도 스러스터가 있었죠. 이 부분 가동할 때 이렇게 스프링이 작동하는 부분도 그대로고요. 그리고 요 스러스터의 각도를 변경시켜 주는 것도 스트라이크 때랑 같은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발목 쪽이죠. 앵클 가드의 뒤쪽은 약간 칼날처럼 되어 있는 것도 느와르의 특징 중 하나고, 발 자체는 뭐 스트라이크랑 같은 걸 쓰는 느낌이거든요. 특별히 뭐 디테일이 다르다거나 아니면은 뭐 형태가 많이 다르다거나, 대신에 구멍 생겼다, 그래. 앵커 발사를 해야 되니까 요 앞뒤로 구멍이 하나씩 생겼습니다. 자, 그럼 가동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일단 머리부터 봅시다. 일단은 고개를 드는 부분이나 숙이는 부분, 위아래로 관절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꺾어준다든가 돌려준다든가 편하게 해줄 수 있는데, 턱 부분이 딱 프레임에 맞닿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턱을 들면서 잘 해주면은 고개를 좀 더 많이 돌릴 수 있어요. 목이 많이 꺾여 있긴 한데 어떻게 이렇게 좀 해줄 수가 있겠고, 어깨는 이렇게 앞으로 뽑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어깨 외장이 가슴 쪽과 닿죠. 그래서 팔을 앞으로 들어야 좀 더 편하게 안 닿게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깨 자체는 이렇게 위로 들어주는 게 가능하고요. 팔을 앞으로 들 때는 외장과 함께 들어주는 게 가능하지만 외장의 앞부분, 어깨 외장 앞부분을 들어주는 게 가능해서 좀 더 이제 자연스럽게 팔과 연동되는 느낌으로 해줄 수도 있고, 팔꿈치 자체는 이중관절 크게 굽혀지기도 하지만은 손목이 안쪽으로 이렇게 꺾이기도 하죠. 다 스트라이크에 있던 기믹들이고 스트라이크랑 관절을 같은 걸 쓰고 있어요. 옆으로 드는 부분 크게 들어지고요. 허리는 회전 되게 빡빡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나중엔 좀 스무스해지려나? 그리고 뭐 이제 흉부 가동 부분부터 이제 옆구리 쪽에 허리 가동까지 다 이렇게 이중으로 해서 외장 연동해서 움직이는 부분도 스트라이크 때랑 동일하고, 스윙하는 부분도 마찬가지. 고관절이 좀 씁쓸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적어도 스트라이크는 사이드 스커트가 크게 옆으로 들리기 때문에 다리 옆으로 드는 게 좀 편안하거든요. 근데 느와르는 이 사이드 스커트가 더 안 들려요. 이게 회전도 없어요. 회전도 없어서 옆으로 들기만 할 수 있는데 다리 옆으로 드는 게 약간은 그래서 좀 불편한 느낌? 조금 더 이렇게 뒤로 꺾였으면은 훨씬 멋있었을 텐데 다리 옆으로 드는 게 좀 미묘합니다. 앞쪽 스커트는 좌우로 이렇게 외장 자체가 가동을 한다던가 위로 들릴 때 편하게 들어지고요. 다리 앞으로 드는 부분은 좀 편하게 들어줄 수 있어요. 무릎도 이제 스트라이크랑 동일하게 외장 연동하면서 크게 이중관절로 가동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발목도 회전도 가능하고 안쪽으로 꺾이는 거 좀 힘을 줘야 되긴 하는데 어느 정도 접지가 가능한 수준까지는 이렇게 꺾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막 무지막지 꺾인다라는 느낌은 많이 안 들어요. 그리고 뭐 발바닥 이렇게 굽히고 펴고가 가능하고 발목 자체도 이렇게 가동을 해주죠. 거기다가 뭐 스트라이크 때부터 있던 거지만은 발바닥을 이렇게 앞뒤를 연장시켜서 뭐 접지력을 올린다던가 약간의 또 실루엣 변화를 줄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죠. 당연하지만 무릎 꿇기도 최대한 굽혀가면서 해줄 수가 있고요. 좀 더 다리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약간 들긴 하네요.
그리고 무장들 수납도 한번 봅시다. 일단은 고에너지 빔 라이플 한번 허리에 장착을 해봤는데 조인트 자체가 좀 짧아가지고 이렇게 톡 하고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스트라이크 때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냥 기능이 있구나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사이드 스커트에다가 빔 라이플 쇼티 그냥 그대로 끼워주는데, 빔 라이플 쇼티는 또 회전이 가능합니다. 회전이 가능한 형태의 관절이 들어가 있고, 그레네이드 런처 장비 고에너지 빔 라이플도 그 위쪽이죠. 이 위쪽에다가 이렇게 수납을 시켜줄 수는 있는데 거의 땅에 닿기 직전으로 길고요. 얘는 회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부담스러운 사이즈인데요, 이거는 좀. 자, 그래서 익숙한 빔 라이플 쇼티만 장착을 한 상태로 스탠딩을 해봤습니다. 좀 이제 다리도 모양을 잡고 허리도 각도를 좀 잡고 그렇게 해봤는데, 요 날개가 요 가동 기믹이나 이런 걸 좀 썼을 때 약간 X자처럼 보여가지고 요거는 좀 또 괜찮더라고요. 멋지더라고요. 요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그 메빌 특유의 리파이는 뭐 어울리게 잘 됐다라는 느낌인데, 오히려 스트라이크 건담보다 낫다고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스트라이크 건담 때는 묘하게 팔이 긴데? 라는 이미지가 좀 셌는데, 얘는 손목 외장이 좀 얇아져서 그런가? 분명 길이는 똑같은데 실루엣은 이쪽이 더 나아 보이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시는지, 딱 이렇게 정면을 봤을 때 분명 이 프레임은 같은 거 쓰는 바리에이션인데 뭐 아무튼간 이미지가 이렇게나 다르다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죠. 여기 이쯤 보면은. 자, 먼저 시드 기체하면 이 포즈부터 한번 취해봐야죠. 시드 특유의 포즈, 라이플 액션 취해봤습니다. 라이플도 스트라이크 건담이 쓰는 그 디자인으로 먼저 포즈를 취해봤는데, 이게 다리 벌리는 게 조금만 더 벌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이 상태에서 다리만 더 벌렸어도, 적어도 스트라이크 건담만큼만 딱 이렇게 조금만 더 벌어졌어도 가동을 다 활용 못하는 게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번엔 그레네이드 런처 장비 고에너지 빔 라이플로 한번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요거가 좀 그래도 부피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가, 이제 생각보다 포즈도 딱 잡았을 때 확실하게 양손으로 제대로 들고 있군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뒤가 기니까 좀 옆구리에 끼운 요런 느낌의 구도도 꽤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오른손에 빔 라이플 쇼티를 들려봤는데, 이게 손잡이가 앞뒤로 좀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앞서 다른 라이플 끼울 때보다 좀 손가락을 많이 벌려야 되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별도로 뭐 전용 손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라이플 손을 동일하게 사용을 하는데 약간 빡세게 들어가요. 매거진 탈착이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한쪽 손으로 매거진을 갈아 끼우고 있는, 탄창 뺐다 꼈다 하는 이런 액션도 취할 수가 있네요. 편손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엔 손에서 앵커 런처를 발사하는 포즈를 취해봤는데 되게 근본 포즈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전에 MG 공식 사진이다 뭐다 이런데 딱 이런 구도로 있었으니까. 근데 오히려 이제 날개가 좀 더 이렇게 V자로 이렇게 꺾일 수가 있게 됐다 보니까 이제 관절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이제 실루엣을 좀 더 날카롭게 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인 거죠. 이번엔 왼손으로 빔 라이플 쇼티를 발사하는 포즈, 이렇게 상대방을 딱 조준하고 요런 느낌도 약간 느와르물, 이름이 느와르니까 느와르물 같고 괜찮은 그런 포즈죠. 이번엔 쌍권총 액션! 바로 정면으로 모아서 열심히 난사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다가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실제로 게임에서도 요거 비슷한 포즈가 나오기도 해요. 느와르가 애초에 쌍권총 액션이 굉장히 화려한 애기도 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한 액션이 보통 이제 느와르의 특징 중 하나죠.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동시에 발사를 한다던가 요런 구도도 참 멋지죠. 권총 액션 하면 또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요. 특히나 이런 구도, 약간 이게 스트라이크 느와르 뽕 채워주는 이런 구도, 건담이 이런 액션, 쌍권총 이거 흔치 않은데 이러면서 점점 느와르에 빠져드는 진짜 이런 구도가 참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이번엔 백팩의 리니어건 액션 한번 취해봤습니다. 리니어건도 리니어건이지만은 뭐 이런데 손잡이 쪽, 그러니까 빔블레이드 손잡이 쪽이 또 빔건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이번엔 프라가라흐 3 빔블레이드 액션, 양손으로 들고 이제 적을 썰어버리던, 약간 그 애니메이션에서도 이걸 들고 막 한 명도 남김없이 싹쓸이하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쌍권총의 이미지가 강해서 그렇지 빔블레이드의 위력도 상당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탈 빌드 스트라이크 느와르 건담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벤트 한정판이었다 라는 것만 빼면 참 그래도 이쁜 애기는 한데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은 그 기존에 이미 스트라이크 건담 자체는 막 소체도 뭐 여러 번 발매하고 그리고 옵션도 너무 많아가지고 좀 지치는 상황이었는데, 느와르 같은 경우는 굳이 호환 안 써도 얘는 백팩이랑 뭐랑 이런 거 이미 다 완성된 상태라 해가지고 좀 뭐랄까? 스트레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오히려. 물론 얘도 얼터너티브 스트라이크고 하다 보니까 스트라이크 소체를 안쪽에는 이미 프레임 같은 걸 쓰다 보니까 호환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가능하다 보니까 뭐 느와르도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여러 가지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호환하는 영상은 나중에 따로 한번 시간 내서 만들어 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소체 중점의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쉬운 점이라 그러면 스트라이크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하체 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데 고관절 더 벌어질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스커트가 그 벌어지는 걸 조금 방해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랑, 스트라이크랑 같은 소체를 쓰니까 이 허벅지 회전 있죠? 허벅지 회전이 발꿈치가 바깥 방향을 보게끔 안 돼요. 그래서 다리 벌렸을 때 이런 식으로 다리를 바깥쪽으로 돌리는 거, 정확히 허벅지 뒤쪽이 바깥을 보게 도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다리가 더 벌어지는 것 같은 형태라든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쉽더라고요. 이 부분은 스트라이크 때도 같은 아쉬움이 있던 부분이에요. 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리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재룡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즐거운 준비 생활 되세요. 안녕, 빠빠쉐.